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그 7월 들어서는 그 미국 시장의 특징들은 테슬라죠. 예, 테슬라가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그러니까 지난 그 4월 저점 대비 한 100% 올라갔고 이번 주 들어서는 제가 이제 7월 되게 되면 약간 이제 그 반도체도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하반기에는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4월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테슬라,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신고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업종별로도 아마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삼성전자 고액 투자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계속 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눌림 시에 이제 꾸준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삼성전자향 반도체 관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도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좀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테슬라 뭐 반등을 그냥 우리가 흘러서 그냥 보면 안 되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이제 그 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그 2분기 영업이익을 일단 기록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뭐 한 3% 가까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3분기고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은 일단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선 반영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3분기 실적 어떨지, 그 외의 실적도 제가 그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상 실적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고 이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피체는 약간 지금 박스권인데 에코프로하고 BM은 좀 제법 올라왔어요. 에코프로는 저점 대비해서 얘기하고 나서 한 18%, 뭐 장중 어제 고점까지 본다라면 BM도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우선 2차 전지 뭐 다 괜찮은데요. 외국이나 기관들이 먼저 그 세팅 들어왔던 종목군들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것도 뭐 시향 부분에 제가 설명 먼저 드릴 텐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왔으니까는 어제부터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의 그 소형주가 어제 오늘 급반등이 나옵니다. 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지난 주부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이제 만기 전후 되게 되면 뭐 코스닥의 소형주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소형주가 뭐 6월달 상반기 내내 약세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경기지표, 물가지표, 고용지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그 주말에 미국의 2년물 국제 수익률하고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이제 급락이 나왔죠. 특히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섰습니다. 이거 막 바로 돌리지 못할 겁니다. 이번 주에 물론 내일 모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돌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0년물은 그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TV 토론하고 나서 리스크 때문에 반등을 줬다가 예상했던 대로 추세선에 얻어맞고 지금 대밀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4.3을 지금 살짝 이탈했어요.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4.3%를 완전히 하향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소형주도 상당히 이제 탄력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따 제가 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왔고, 서비스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죠. 경기지표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주말에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CPI.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원하고 발표가 있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3.4% 기록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3% 초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3%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장 예상치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왔고 뭐 고용도 안 좋고 물가 지표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국채 수익률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예.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소형주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2차 전지 주가 흐름을 1년짜리 흐름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원화가 이제 강세 전환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 달러가 안정이 되고 환율이 워낙 강세 전환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움직였던 상반기 때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특히 코스닥 제가 이 그림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7월 들어서면서 이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중에서 먼저 빠졌던 인텔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고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모습을 답습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코스피도 일단 코스피입니다만은 하반기는 아마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월등히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것도 중형주는 좀 올랐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형주 올랐습니다만 소형주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만기 지나고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그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왜냐면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대부분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 기업들한테.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이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그널이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 못했습니다. 예, 그 뭐 시스템이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사무실에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김봉만의 그 유튜브 맥점 매매 장 끝나고 제가 매일 하거든요. 무료니까 꼭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국채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4.3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건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흐름 비교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코스닥이 먼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 검은색 선이 코스닥이고 예, 이 보라색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이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더 가벼우니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고 빠질 때 또 이제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1년 넘게 차트를 보게 되면 움직였는데 이게 어디에서 변화가 나왔습니까? 6월 만기 전 요때 이제 변화가 나오죠. 요때. 예. 코스피가 오히려 땡겨버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밀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동안 보게 되면 코스닥이 항상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6월 달에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 수급 체크해드렸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아주 그 6월 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한 4-5 종목만 편식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만 올리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찌글찌글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반등 좀 들어오면서 아직은 이제 시가총액 3위인데 알테오젠 2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은 이제 소형주가 좀 올리면서 좀 반등을 이끄는 건데 그림 보시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여기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때 코스닥이 워낙에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많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 이격 조정, 이제 코스닥도 결국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코스피처럼 먼저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 보시면 그 하반기는 여러분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못 움직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삼성전자 뭐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한 32%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버겁다는 얘기죠. 누군가도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을 돌파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원화 차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들 종목군들은 외인들이 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달러 한산 차트로 보셔야 됩니다. 달러 한산 차트 보게 되면 전고점이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삼전이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일단 돌파를 하지 않겠나. 워낙에 지금 많이 매수를 해놨고 외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라고 했는데 예,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눌림 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이 소형주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점 먼저 깨고 나서 직전 저점, 이게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에. 그러니까 소형업종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그동안 계속 밀었습니다. 계속. 상반기부터 계속 민 겁니다. 그 중간에 반등 나오다가 다시 누르고, 반등 나오고 다시 누르고, 반등 나오고 다시 누르고. 6개월 내내 밀었어요. 거래소는 막 올라갈 때. 예. 이제 월봉 보시면, 그러니까 소형업종 지수가 이제 로고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코스닥 소형주 지수 맞죠? 예, 요 트렌드에 일단 지지한 거죠. 요 박스 하단. 여기서 이렇게 지지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여기서 조금 더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월봉 보시면, 그 시장이 지금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 이 소형업종 지수 차트예요. 코스닥의 소형업종. 소형업종이 언제부터? 그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월봉의 이 녹색 선 있죠. 코로나 때도 이 120개월 선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바로 살려버리죠.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도 이 120개월 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탈해다 다 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뭐 9월달, 10월달 그때 지수 이제 크게 무너질 때도 소형업종 지수가 120개월 선 안 깼죠. 이번 달에 기어 이제 120개월 선, 뭐 지수대로 본다면 한 2600 초반인데 여기까지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 내내 6개월 동안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안 깬다 봅니다. 어찌 보면 소형주 지수가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다.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게 움직이니까 뭐 2, 3개월 동안 뭐 20, 30% 올랐다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움직일 때는 거래 터지면서 대형주가 2, 3개월 동안 오른 거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만회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그 포커스를 이제 소형주 쪽으로도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소형주 쪽 보시면 되고 월봉 차트 자체가 아주 그냥 그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쓰리바닥 월봉으로 월봉에서는 쓰리바닥이다.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나온다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매수 기회도 안 줍니다. 매수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그 중대형주 같이 보시면서 소형업종 지수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 빠졌잖아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LG엔솔 그 영업 이익 발표한 내용을 잠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자, 영업이익 발표한 내용 보시면 원래는 이제 1분기 때는 1,513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6월 이게 매월 바뀐다 그랬습니다. 매월 바뀝니다. 근데 이제 3분기와 4분기는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뭐 시장의 예상치가 뭐 한 몇백억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눈높이가 낮아집니다. 네.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그 6월 달까지 예상했던 2분기 예상 실적이 한 2,786억 정도 됩니다. 정기 따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권사보다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낮게 보는 데는 이 가격대보다 한 1,000억 정도 낮게 봤으니까 한 1,700억, 1,900억 정도. 근데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는 역시나 좀 낮게 나왔죠. 6월 예상치보다는 한 800억인가요? 800억 정도 일단 감소한 것 같습니다. 1,953억이 나왔습니다. 예. 뭐 예상보다 지금 낮게 나왔고, 뭐 작년 대비해서 좀 훨씬 낮게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죠? 예, 낮게 나왔을 불구하고. 이건 다 반영됐다는 얘기고, 또 지금 3분기잖아요, 3분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3분기 하고도 지금 벌써 열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 이런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대표 관련 종목군들은 이번 달,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먼저 이제 4분기 실적 반영하고 내년 실적을 보고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기도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200억,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5천억이었죠. 그리고 작년 4분기가 최악이었는데, 요거 이제 그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일단 올해는 그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실적이 상당폭 많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메탈 가격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2분기까지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한 판가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기 때문에 메탈 가격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실적에 큰 영향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분기고 2분기 실적 어제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뭐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LG엔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대는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 LG엔소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뭐 달러 한선이나 원화한선과 비슷합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서 오늘 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큰 악재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달에 예 여기서 우리 공부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S&P 신용평가사 S&P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예, 트리플 B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신용평가 기관 3대 신용평가 있는데 S&P, 무디스, 피치가 있죠. 그중에 S&P는 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상장된 기업. 예, 그러니까 뭐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비교적 S&P를 약간 그 신용평가 결과를 시장에서는 좀 신뢰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한 기업이니까. 여기서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하고 나서 주가가 저점 깨고, 근데 제가 이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테슬라 같은 경우 4월 달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전체 직원 중에 한 10% 이상 감원,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용 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구간에 하거든요. 마지막 구간에. 이때 제가 이제 신용 등급 강등하고 이제 마지막 악재 나왔고, 터닝 바로. 그죠? 그럼 여기서 더 이제 악재 나올 건 없다는 얘기죠. 조금 행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뭐 기술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네,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좀 저점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선발 기업인 LG엔솔이 이제 저점이 나오고 실적 발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오늘 올랐다는 얘기는 그럼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 이제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할 거 아니겠어요? 포스코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예, 기타 등등. 예, 그럼 이들 기업들도 뭐 최소한 좀 빠지지 않겠죠. 1분기 때도 우리 그 미국의 그 테슬라라든지 엘버널 같은 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올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2분기 지금 예상 실적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3분기는 9,400억, 뭐 1조 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너무나 저평가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왜 좀 비탄력적 움직이냐면 뭐 자회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지금 많이 조정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환율이 먼저 조정이 안정이 돼야 된다니 원달러 환율이. 철강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그 주가 좀 계속 흘러내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제철이다 그러면 지금 뭐 상반기 때 철강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뭐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역주행하고 주가가 계속 지금 상반기 내내 흘러내립니다. 예상보다 철강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흘러내린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거든요. 뭐 PBR이 뭐 0.2 정도, 뭐 적지 않은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 올해도 한 7천원 넘게 나오고 주가 지금 뭐 2만 원, 3만 원 깼네요. 2만 8천 원인데 BPS 자산 가치만 한 15만 원 나와요. 예, 이 환율 때문에 그렇다니 환율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되다 보니까 철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맘때 원달러 환율이 1260원, 70원이었는데 7월 달에 지금 1380원이니까 뭐 110원이 더 지금 가치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이 먼저 지금 꺾여줘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주가 이제 선 반영됐기 때문에 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는
진짜 뭐 추가하라 그렇게 제한적이다. 일단 실적은 뭐 올해 또 내년까지도 일단 우상향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SDI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예상은 3,800억인데 보통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예상치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3분기, 4분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제가 연간 실적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분기 넘어서고 3분기, 4분기 내년 가게 되면 내년은 대부분 종목군들이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최소한 100% 내지 그 이상 지금 대부분의 대표 종목군들이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대표 종목군들은 이제 이번 달하고 뭐 다음 달 한 8월 한 중순 정도 가게 되면 뭐 이미 이제 3분기 실적까지 반영된 가운데서 이제 4분기하고 내년 실적 보고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반도체는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조선. 제가 조선주 계속 얘기하죠. 조선주. 예, 올 언제부터 뭐 3월달 4월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예,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글로벌 전 세계 전기차 그 관련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저평가된 기업이 저는 LG하고 삼성 SDI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지금 뭐 PR도 뭐 12배에다가 좌우지가 너무 좀 쌉니다, 주가가. 주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또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신약도 나올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약 그 양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올해도 그 상반기 때 4천억 그 뭐죠? 그 희귀 비만 치료제 그 기술 수출했죠. 예.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아닙니다. 7, 8년 전에 LG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신약 재료도 많이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요. 예. 이제 수급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찌글찌글한데 혹시 이제 그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지금 계속 보면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분기도만 이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 한 4천억 한 중반 정도. 3분기, 4분기는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 내년 가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거의 뭐 50% 이상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상당히 저평가고 자 퓨처엠이 지금 좀 찌글찌글하죠. 퓨처엠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원래 이번 주에 조금 올려줄 그런 주봉이었는데 뭐 주 후반까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주 후반에도 살려주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모양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1분기에 포스코피처엠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 379억 나왔고, 근데 2분기는 또 1분기 대비 조금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뭐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한 100억 정도, 100한 2, 30억 정도? 예,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는 예, 작년 뭐 3분기하고 4분기 포스코피처엠도 영업 적자가 730억이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올해 뭐 4분기, 3분기 예상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이제 큰 폭 증가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피처엠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증권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소 뭐 30만 원대 한 중반 뭐 그 이상 됩니다. 최소 30만 원에서 30만 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포스코피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거 이제 로고 차트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다중바닥이에요, 다중바닥.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제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11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1, 2, 3, 4, 5죠. 예. 그러니까 좀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3바닥 이렇게 중기로 찍고 나면 뭐 포바닥 정도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뭐 터닝을 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밀든지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외인들도 이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예, 2차전지가 웬만한 악재는 다 지금 반영된 구간에서 이번 주까지 거의 이제 오중 바닥형 패턴이죠. 그럼 이렇게 수렴을 만들죠, 수렴형. 이런 식으로.
다음 주 가게 되면 이제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에 조금 올려주면 위쪽으로 이제 방향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그 지난달에 10조 도지 나오고, 여기서 원펀치 3 강냉이 나오고, 지난달에는 네, 거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윗거래 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달에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뭐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근데 전체적인 패턴 봐서는 그닥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실적도 우상향 기조를 3분기, 4분기 이어갈 가능성이 이어갈 그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는 반도체를 4월 달부터 계속 공개 방송에서 진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의 그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몇몇 종목 빼고는 제가 4월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함부로 막 물타기 하시고 막 추가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 계속 그랬는데 뭐 2달 지금까지도 빼잖아요. 흘러내린 종목군들은.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보다도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2차전지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2차전지가 더 안전하고, 만약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다 그러면 작년 뭐 7월부터 1년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방보다는 어차피 주식은 확률 아니겠습니까? 상방 쪽의 룸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방 쪽의 룸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때는 겨우 뭐 67억 흑자 발생했고, 2분기도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까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지금 2분기도 뭐 영업 적자 한 90억, 91억 정도, 평균치 그렇습니다. 뭐 2분기 일단 끝났고, 지났고, 지금 3분기인데, 3분기는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감소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380억, 그리고 4분기에는 작년에 비하면 이게 양반이죠. 작년 같은 게 보세요, 이거. 영업 적자가 작년 4분기에 1147억.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고 평가 손실이 한 2천억 가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발생해가지고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1,147억 영업 적자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죠? 4분기까지 뭐 작년에 비하면 뭐 최악의 경우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마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결국은 일단 그만큼 좀 보람을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제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요거는 이제 121선인데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액분을 했죠. 액분. 지금 국내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공개 방송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액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대 1로 액분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액분하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S&P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한 10% S&P 500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그 S&P 500 지수 내에서 있는 기업, 액분한 기업들은 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2배 이상. 그 엔비디아도 이번에 액분해서 뭐 2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또 액분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그랬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액분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에 엔비디아처럼 그 최고점에서 10대 1 액분하고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뭐 2배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나. 최고점에서 액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관련 기업들도 그 증권사에서 그런 뭐 데이터 나온 건 없는데, 차후에 미국은 그래요. 액분하고 나면 주가가 S&P가 뭐 10%, 20% 올라간다. 그러면 그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제가 이제 몇몇 기업들을 보니까는 액분하고 나서 바로 막 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주고,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면 대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그 에코프로 기관 같은 경우도 액분을 한다는 얘기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관점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의해서 조금 길게 보시면 주가 좀 많이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최고점에서 액분을 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반대죠. 예, 처절하게 빠져가지고 3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액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도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한 16, 7%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죠? 직전 고점인데, 직전 고점이 당연히 좀 조정이 나와야 매물소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121선을 3월 28일 날 돌파했잖아요. 121선. 우리가 121선을 뭐라고 그러면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경기선. 그죠? 그러니까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쪽 산업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반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때 보시면 여기서 121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 주더라도 121선 얻어맞고 바로 또 대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4월 말인가요? 5월 초에 여기서 이제 121선 돌파하고 이제 바로 얻어맞죠. 바로. 예. 뭐 다시 또 누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21선이 그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주가하고 이격이 지금 크지가 않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때는 121선이 여기 있고 주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쫙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주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120에서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지금 주가와 이격이 크지가 않죠. 이게 좁혀지고 있잖아요. 예. 요런 구간에서 이제 121선을 이렇게 딱 돌파한다 그러고 거기 가격대 11만 원인데 예,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테슬라 제가 이제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해하시 쉽게. 자, 테슬라 여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쫙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서 이제 121선을 이탈했죠. 1월 달에. 그죠? 이탈하고 나서 주가 쭉 밉니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쭉 밀고 나서, 자,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이 저점 깰 때 왜 깼습니까? 4월 달에 테슬라 전체 세계 직원이 한 14만 명 좀 넘잖아요. 그때 머스크가 한 10% 이상 인력 구조 조정, 이게 해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점이었죠. 앞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LG에서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테슬라는 기업 구조 조정. 그러니까 마무리 구간에서 이제 인력 구조 조정 하거든요. 보통 기업들 보게 되면.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보세요. 121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서 121선 이제 이격이 이게 좁혀지죠. 주가, 그러니까 요때는 121선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었는데,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에서 얻어맞고 다시 대멸입니다. 보통 보면. 근데 장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1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크지가 않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요날이죠, 요날. 예, 요날 그 121선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 나버리죠. 그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테슬라 여기서 이제 저점 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포갭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반등 들어온다. 50% 올라오고 플랫폼 만들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달인지 패턴이었죠. 예. 연장을 한 거예요. 기간 연장을. 그래서 120에서 장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다. 이런 패턴이 나오느냐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격이 지금 아까 테슬라 주가처럼 이렇게 121선하고 축소가 되고 있죠. 아까 LG 엔솔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 121선이 누가 먼저 장하든 간에 양봉으로 장하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고 바로는 테슬라처럼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121선을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중기로 어느 조정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가려는 의미가 의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또 이런 말 드리냐면 이따 제가 이제 수급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그랬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또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뭐 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뭐 50만 주, 그다음에 7월 3일 날은 또 55만 주 이렇게 매수했거든요. 예. 그동안은 뭐 20만 주 이상 매수한 경우가 없어요.
네? 5월 초에 이때 20만 주, 30만 주 이상 매수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 근데 좀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죠. 들어올 때는 강하게. 뭔가 이제 수급이 약간 지난 그 6월과 5월 대비해서는 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이제 이탈을 하는 경우, 예,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환율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지난번에 공부했죠. 원달러, 예, 보라색 선, 환율과 2차 전지 주가는 거의 1년 동안 동일하게 움직이더라.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하고 아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이제 121선하고 이제 주가하고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환율과 요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초도 이제 하락 구간이니까 계속 서로 이제 환율하고 2차 전지하고 같이 2개월 좁히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예, 그럼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주가 밀린 만큼 밀렸고, F분까지 했고, 지난 그 5월달, 6월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여기 있었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7월 들어서면서 6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이게 이격이 지금 좁혀지고 있죠. 서로 지금, 예? 아까 120에서 근방에서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듯이 환율하고 지금 주가가 같이 지금 같은 이격이 완전히 좁혀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제가 보건대는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올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행보할 수는 없어요. 예. 이 이격이란 것은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다시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격 조정 나오면 주가 대밀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격이 계속 축소됐던 종목군들은, 예, 다시 또 이제 이격을 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다시 빠지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6월부터 지금 2주 넘게 이격이 좁혀지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이격이 이제 벌어져야 돼요. 아까 테슬라처럼. 네,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들 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좌우지간. 제가 왜 그 에코프로 BM, 뭐 포스큐체 먼저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메이저가 많이 이제 꾸준하게 빌드업 해온 종목군들을 지금 제가 봐서는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죠,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아니고, 사실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어요. 네, 작년부터 외국인들 지분은 4.5에서 지금 막 거의 19%까지 증가하는데 주가는 계속 밀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차트가 공개되면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다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물립니다. 결국은 또 이제 다 먹고 나오죠. 수익 내고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외국인들의 또 이격을 보세요. 예, 외인들의 지분하고 주가예요. 이격 엄청 지금 벌어져 있죠. 엄청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환율하고 주가는 이격이 엄청 축소돼 있고, 외인들의 지분과 이격은 엄청 벌어져 있죠. 예, 얘는 또 좁혀야 됩니다. 이렇게 좁혀야 돼요. 외인들이 좁히려면 주가 반등 나와야 또 매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환율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요게 지금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뭐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대는 요 환율과 주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이 환율 차트 위로 이제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주가 좀 탄력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세 종목은 이제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는 이미 다 이제 매도를 했었었고 다시 최근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외인들의 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뭐 지금 뭐 35%, 뭐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에 있을 때 외국인들 지분이 워낙에 많았어요. 뭐 거의 40%, 50%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한 10%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외인들의 지분이 이제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포스코홀딩스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한 번 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 1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죠? 여기서 좀 요때도 아마 퓨처엠이 아마 급반등 한번 들어왔었죠. 이때도 환율과 주가가 이격이 많이 좁혀졌을 때. 예, 지금도 보시면 요 세 종목 특징이 다 그거죠.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이격이 지금 완전히 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래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분과 주가의 또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퓨처엠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누적 1년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뭐 BM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물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메이저가 일단 물렸다 그러면 평균가 이하로 물렸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다시 끌어올립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도 제가 요것도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3대 투자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 그 다음 외국인들, 우리 이제 국내 기관들, 예, 3대 투자 주체가 다 물려 있더라.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이 평균 매입 가격이 24만 원, 5만 원이라고 했죠. 그죠? 제가 이때도 한번 그랬었고요. 2월 달에. 이때 한 40% 올랐었고. 그죠? 이때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4월 달에 다시 되밀었는데 이것도 지금 평균 매입 가격과 현재 주가의 이격을 보세요. 이격. 1년 이래 최대치죠. 1년 이래 최대치로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밀릴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위쪽으로 보는 게 낫죠. 왜? 그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지금 3분기고 2분기 실적 다 반영된 상태에서 미리 서두에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예상 실적이라든지 다른 뭐 악재 또 나올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2차전지 막말로 뭐 조상의 묘까지 파가지고 악재 막 지금까지 1년 동안 시장에 내보냈는데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룸이 훨씬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상반기 때 우리가 외인들의 그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 기준했을 때 이네들이 1위가 이제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현대차, 4위가 기아예요. 5위가 HD, 일렉트릭, 현대. 이 5종목만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하고 이제 몇몇 종목군들. 예. 뭐 다른 쪽, 거기다 이제 기관 쪽에서 같이 매입을 해주면, 매수를 해주면 괜찮아요. 기관들은 그래도 외국인들보다는 좀 그렇게 편식이 심하지가 않거든요. 좀 골고루 매수를 합니다. 우리 국내 기관들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블루칩. 근데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옐로우칩도 많이 사고 소형주도 많이 삽니다. 예.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올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관 쪽에서는 상반기 때 순매도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수급 다 체크해드렸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상당히 편식이 심했지 않았어요? 우리만은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뭐 그랬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근데 코스닥도 그랬어요, 코스닥. 자,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에 이제 그 6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알테오젠만 전체 매수 금액의 절반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거래소도 편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만은 코스닥도 편식이 상당히 심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이제 업종도 그렇고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였을 텐데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잖아요. 거래소 코스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이 선호했던 종목군들만 거래소하고 코스닥 움직였던 알테오젠 뭐 신고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7월 달 이제 보니까 이게 또 7월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 이제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 우리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우리 그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그죠? 예. 이해는 하는데 이제 펀드 뭐 판매하고 뭐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좀 외인들이 이렇게 사면은 이제는 좀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예. 자, 7월 1일 날부터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지금 뭐 거래소 2조 4천억, 뭐 거래소는 의미 없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하니까. 뭐 기관 쪽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그나마 2조 2천억 매수하는데 외인들 뭐 선물 매수 들어오게 되면 금융투자는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매수하고 다른 쪽은 다 매도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1,828억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 오늘 7월 달도 매도입니다. 3,500원 매도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2,700원 매수하시고. 기관 쪽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는데 징그리하게 매도합니다. 아니 징그리하게 매도합니다. 그냥. 예. 아무튼 그럼 또 외인들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그럼 웹코프로 그러니까 7월 달은 6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6월 달은 알테오젠을 위주로 매수를 했어. 그럼 7월 달에 외인들이 그러면은 6월 달처럼 또 특정 종목을 또 편식해서 매수할지 않을까? 이런 또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또 그래요, 지금. 예? 예. 근데 그나마도 에코프로가 지금 어제까지 매수일입니다. 외국인들.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3이고 HAB가 730. 그러니까 지난달은 알테오전을 막 집중적으로 매서 끌어올렸고 이번 달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물론 HAB는 뭐 재료가 나왔으니까 근데 외인들도 좀 물렸었으니까 뭐 추가 매수해서 좀 올렸다 보고요. 에코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물린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7월 되니까 지금 1,000억을 맸어, 어제까지. 그러니까 전체 매수한 금액이 1,800억인데 에코프로 1,000억 매수하고 에코프로 비율이 430억이에요. 1,430억. 그러니까 전체 매수한 금액 대비 거의 70%를 매도한 두 종목을. 이거 괜찮죠? 긍정적이잖아요. 주가 지금 고점 있는 것도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알테오제는 이제 외인들이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해요. 신규주 이상한 게 가장 많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들어가십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한 2, 3개월 막 흘러내리거든요.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계속 이제 물타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ABL 바이오. 근데 기관 쪽은 지금 매수를 전체가 안 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수급 분석이 의미가 없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좀 매수해가지고 좀 매수를 며칠 전 하겠거니 이제 매수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또 매도하고. 좀 매수도 한 2, 3일 매수해서 이제는 매수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매도하고.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제 에코프로 BM도 매수하네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도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에코프로 BM을 또 지난달에 뭐 알테오젠 매수하듯이 아니면 거래소 막 집중적으로 매도하듯이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 외인들이 가장 입맛을 다지고 있고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시총 1위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2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를 또 보셔야 되냐면, 이번 주가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시 또 뭐 대밀릴지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의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순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지금 173조죠. 173조. LG엔솔 3위고 84조입니다. 예. 원래 지난달은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하고 LG엔솔 더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많이 따라잡은 거예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흐름이 보이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였잖아요. LG엔솔 2위였고. 근데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는 2차 전지가 힘을 잃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총 2위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보시면은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하고 알테오젠 2위죠. 에코프로 BM은 뭐 영원히 1위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13조 4천억. 오늘 기준했을 때 알테오젠이 13조 9천억. 불과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시총이 또 2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위 자리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알테오젠은 지금 많이 올랐고 최근에 외인들이 조금 차익을 하니까 에코프로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에코프로가 다시 시총 2위로 딱 올라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하고 시가총액을 좀 격차를 지금부터 벌려놓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예? 2차 전지 1위하고 2위가 또 코스닥 드디어 시총 1위, 2위로 올라섰다. 예. 에코프로웨이 같은 경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공개방송이라든지 아카데미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에코프로웨이는 작년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3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잖아요. 1위. 1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에코프로웨이 작년 고점 대비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는데 근데 그러면 시가 이제 순위가 이렇게 저 밑으로 이렇게 보통 다른 게 같으면 빠지는데 아직도 1위야. 3분의 1 토막 났는데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할 기업이 자네 말고는 없어. BM 자네 말고는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은 이만한 기업이 아직까지 코스닥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요거 중요해요. 제가 이거 지난달에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예,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 미국하고 교역하는 신흥국가 19개 나라 환율을 평균치로 나타난 지표인데, 요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돌파. 이 세 번째 이제 고점인데,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원화가 지금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화도 이제 강세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또 2차 전지라든지 앞서 설명드렸던 중소형 코스닥의 개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자,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세를 그냥 차트상으로 추세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면서 또 추세를 보는 게 있어요. 이건 시가총액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330조, 코스닥은 418조인데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약간 여기 주춤하는 이유가 2850에서 여기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어오는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조금 우리가 타이밍 조절하는 게 좋죠. 네, 그런 위치고. 코스닥도 오늘 주춤했죠. 왜 그럽니까? 코스닥은 4월달 고점 대비해서 이어 내려오는 시가총액 기준에 때 추세 저항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거래소보다도 만약에 거래소 돌파하겠죠. 하방에 3천 넘어가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이걸 이제 이번 주도 뭐 다음 주 돌파한다 그러면 코스닥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가총액 추세 이 저항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종목. 에코 형제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 이런 부분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MSCI, 요건 한국 ETF 차트인데 이번 주에 200주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00주선. 언제 200주선 이탈했었냐면 2022년도 여름에 2년 전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주선에서 계속 얻어맞았어요. 여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얻어맞고 지난 5월 달도 여기서 얻어맞고 근데 2년 만에 200주선을 지금 현재 양봉으로 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 위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수는 여러분께서 하반기까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무조건 상방으로 일단 보시면서 그 중간에 좀 찌글찌글 하더라도 예, 우선 좀 길게 이렇게 보시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요게 다소 좀 부족하죠.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아직도 감소추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같은 섹터의 종목군들도.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예탁금이 지금 4월부터 계속 감소추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다. 근데 예탁금이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때는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개별주가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 코스닥이면 소형주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은 일단은 좀 줄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잠깐 지난주까지 증가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지금 줄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대금이 저점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먼저 크고 대신 이제 거래대금이 저점이 지수가 저점인데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증가를 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왜? 더 빠를 자리 없으니까 일단. 예, 근데 언제 증가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만기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그래서 고객 예탁금하고 또 거래대금 증가할 때는 예,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은 상반기 때 6개월 동안 뺐던 예? 거래소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또 소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고 근데 중소형주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원달러 환율 전략은 1370원을 일탈하는지 봐야 되고, 국채 수익률은 4.3으로 지금 살짝 이탈했으니까 괜찮고요. 네, 코스피 상반기에는 선전했는데 코스닥 상반기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하반기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낙폭과대 실적 우량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계속 얘기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쪽입니다. 네, 2차 전지 계속 중요하게 보시고, 조선 요즘에 제약바이오, 그죠? 예, 제가 아카데미에서 얘기했던 종목 제2의 알테오젠 오늘 막 치고 올라오죠. 예, 그런 쪽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